안녕하세요. 스마트 법률 서비스입니다. 이번에는 주택 취득비용 계산이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주택 취득세율을 알아보고, 주택 취득세율은 1세대당 주택수에 따라 결정이 되므로 1세대의 개념과 주택수 산정 방법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롭게 바뀐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계산 방법도 알아보고, 취득세, 등기비용 등 취득비용을 아주 쉽게 간편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 취득세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율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2주택부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3주택부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중요한 것은 1세대당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법인은 1주택부터 취득세율 12%가 적용됩니다. 먼저 1세대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동거인은 제외됩니다.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즉 1세대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가족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직계혈족은 피를 주거나 받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직계혈족의 애로는 시부모, 장인, 장모가 있으며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애로는 처남, 처제, 처형, 시동생, 시누이, 시아주버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즉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여기 배우자에는 사실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은 포함됩니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 부모,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위 세의 경우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1세대에 속합니다. 그러나 위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각각 별도 세대로 봅니다. 즉 부모와 주소를 달리 둔 30세 미만 성년 자녀로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를 각각 다른 세대로 봅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는 2022년 기준으로 약 78만원입니다.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와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자녀가 혼인했거나 30세 이상이거나 위 소득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런 자녀가 주소를 같이 두고 있는 경우에도 부모와 자녀를 각각 다른 세대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1세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별도 세대입니다. 이제 사례를 통해 1세대의 구성원의 범위를 파악하고 주택수 산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하려는 사람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66세이고 어머니는 64세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결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처남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처남은 28세 미혼이고 월 소득은 300만원입니다. 처남은 나중에 결혼하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역삼동 LG 에클라트 오피스텔을 2021년 10월 매매계약 체결해서 11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는 신림동 관악산 휴먼시아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매매대금은 8억 8천만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세대의 범위는 1세대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을 파악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 기준으로 1세대 구성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1세대 구성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택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 포함합니다. 사례에서는 아버지가 65세 이상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주소를 같이 두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가 각각 별도 세대입니다. 자녀는 혼인했거나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인 자녀를 의미합니다. 사례에서 나는 혼인한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와 나는 각각 별도 세대인 것입니다.
처남은 구성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1세대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두고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인데 처남은 사례에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가족입니다. 처남은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참고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애로는 형부, 제부, 동서, 형수, 제수, 매형, 매제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서 1세대 구성원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사례와 달리 내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데 처남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주택을 취득하는 처남 기준으로는 매형은 형제자매의 배우자이므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서 처남 기준의 1세대 구성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례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나를 기준으로 1세대 구성원을 판단하면 나와 부인, 처남은 1세대 구성원이고 부모님은 별도 세대이므로 구성원이 아닙니다. 1세대 구성원을 파악했으니 이제 주택수 산정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수 산정은 1세대 구성원의 주택수를 합산하는 것입니다. 주택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입니다.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 자체는 주택은 아니지만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 산정할 때는 주택으로 취급하여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시점에서는 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거용으로 모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를 말합니다. 사례에서 내가 취득하려는 아파트의 취득일 기준으로 1세대 구성원이 소유하는 주택수를 합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주택은 시가표준액 1억 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오피스텔은 1억 원 이하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상속주택의 경우에도 5년간 주택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례에서 처남이 소유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면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그러나 그 오피스텔이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남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스마트 법률 서비스에서 오피스텔 시가표준액을 계산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2022년 시행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 표준, 국민주택 채권 매입액 계산 등에 사용되는 오피스텔 건물 시가표준액을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취득세 과세 표준, 국민주택 채권 매입액 계산을 위한 것은 아니고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오피스텔,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오피스텔 대지의 시가표준액은 건축물 대장 및 토지대장 정보조회를 통하여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대지권 비율 해당 토지 면적의 산식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법률 서비스에서는 건축물 대장 및 토지 대장 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피스텔,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표준가격 기준액입니다. 표준가격 기준액은 행안부에서 오피스텔 거래가격 등을 조사하여 산정, 고시하는 제곱미터당 기준 가액입니다. 오피스텔 시가표준액은 오피스텔 표준가격 기준액에 용도, 층별 가중치 등을 반영하여 이렇게 산정합니다. 이렇게 오피스텔 시가표준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표준가격 기준액, 오피스텔 최고층 및 최저층, 오피스텔의 면적 등을 다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 법률 서비스에서는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계산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쉽게 조회해서 아주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가격 기준액입니다. 여기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 버튼을 눌러서 오피스텔 소재지의 표준가격 기준액을 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있는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오피스텔 소재지 주소가 나와 있고 그 밑에 표준가격 기준액이 나와 있습니다. 입력하기를 누릅니다. 방금 조회한 표준가격 기준액 83만 9천 원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주택으로 신청 여부입니다. 사례는 주택, 주거용으로 신청했다는 것으로 전제하겠습니다. 사례에서 처남은 결혼해서 살 집을 위해 오피스텔을 매수한 상황입니다. 해당 층의 지하층 여부입니다. 해당 층이 지하층이면 선택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오피스텔 최고층, 최저층, 당해층 및 면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 최고층은 건물 중 오피스텔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최고층을 말합니다. 오피스텔 최저층은 건물 중 오피스텔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최저층을 말합니다.
오피스텔 면적은 전용 부분 면적과 공용 부분 면적의 합계 면적을 말합니다. 이러한 오피스텔 건물의 층 및 면적 정보는 집합건축물대장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건물 주소 검색을 통하여 집합건축물대장 총괄 표제부, 전유부의 구분 소유 건물 현황 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집합건축물대장 정보조회 페이지입니다. 해당 오피스텔 주소를 입력합니다. 천암이 매수한 오피스텔을 1001호라고 전제하고 조회해 보겠습니다. 여기 층별 건축물 현황을 클릭합니다. 2층부터 12층까지가 오피스텔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전체 대지 면적은 2399.1제곱미터입니다.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면적 합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4.39제곱미터이네요. 대지권 정보에서 대지권 비율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별도로 표준가격 기준액을 조회했지만 집합건축물대장 정보조회 페이지에서도 오피스텔 표준가격 기준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계산 페이지입니다. 방금 집합건축물대장 정보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 최고층은 12층입니다. 오피스텔 최저층은 2층입니다. 오피스텔 당해층은 1001호 10층입니다. 오피스텔 면적은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면적 합계인 64.39제곱미터입니다.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시가표준액 산정 내역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6,213만 8,539원입니다. 이제 오피스텔 대지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오피스텔 대지의 시가표준액은 건축물 대장 및 토지 대장 정보조회를 통하여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대지권 비율 해당 토지 면적의 산식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집합건축물대장 정보조회 서비스를 통해 전체 대지 면적과 대지권 비율을 확인했으니 대지권 비율 해당 토지 면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피스텔 대지의 개별 공시지가만 확인하면 오피스텔 대지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다시 집합건축물대장 정보조회 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토지대장 정보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는 토지대장의 토지 현황, 토지 변동 이력, 개별 공시지가와 토지 이용계획 정보, 토지 특성 정보 및 지적도를 간편하게 일괄 조회할 수 있는 토지대장 및 이용계획 정보조회 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최근 개별 공시지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곱미터당 2,445만원입니다. 그러므로 오피스텔 대지의 시가표준액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계산한 오피스텔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6,213만 8,539원이었는데 이 금액에 방금 전에 계산한 오피스텔 대지의 시가표준액인 1억 5,393만 7,200원을 더하면 오피스텔 전체의 시가표준액은 1억 원이 넘게 됩니다. 따라서 천암이 소유한 오피스텔 전체의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을 넘기 때문에 천암이 소유한 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정 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례에서 아파트를 취득하는 나는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세 등기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구체적으로 취득세 등기 비용은 취득세를 포함하여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인지세, 등기 신청 수수료, 채권 할인 부담금을 말합니다. 여기는 스마트 법률 서비스 부동산 취득 비용 계산 페이지입니다.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 취득세, 국민주택 채권 매입 비용,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등을 간편하게 일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 원인입니다. 매매를 선택합니다. 부동산 종류입니다. 아파트이므로 공동주택을 선택합니다. 취득자 구분입니다. 아파트 취득자는 나 개인입니다.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분양 취득 여부입니다. 법인으로부터의 분양 취득인 경우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례는 매매하는 경우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소재 여부입니다. 여기 설명 버튼을 눌러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현황은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25개구 전체는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합니다. 사례 아파트는 서울에 있으므로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함에 체크합니다. 1세대의 주택수입니다. 여기 설명 버튼을 눌러봅니다. 세대의 기준, 1세대, 주택수의 산정 방법, 일시적 2주택의 각 개념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중과세, 제외주택, 해당 여부입니다. 여기 설명 버튼을 눌러 해당되는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주택 사치성 재산 유형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설명 버튼을 눌러 해당되는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주택 전용 면적입니다. 사례 아파트는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전제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서울이므로 특별광역시에 체크합니다. 매매대금은 8억 8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택 시가표준액입니다. 여기 조회 버튼을 눌러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버튼을 눌러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봅니다. 주택 소재 주소를 입력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아주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례 경우 도로명 주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공로입니다. 동호수를 선택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최근 공동주택 가격이 나옵니다. 4억 6,300만 원입니다. 입력하기를 누르면 최근 공시가격이 입력됩니다. 여기 주택 시가표준액에 방금 전에 확인한 최근 공시가격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 폼 등기 신청 여부입니다. 요새 대부분 이 폼 등기 신청입니다. 공유 취득 여부입니다. 사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아래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인지세, 등기 신청 수수료, 채권 할인 부담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추가 정보를 클릭하시면 취득세, 과세 표준, 취득세 적용 세율 등과 관련 법조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채권 매입액을 클릭하시면 국민주택 채권 매입액 및 할인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하시려면 이 채권 매입액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세금 감면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를 PDF 파일 형식으로 내려받으시려면 아래 계산 결과 내려받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내려받은 부동산 취득비용 계산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주택 취득 세율, 1세대 개념, 주택수 산정 방법과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계산 방법을 알아보고 주택 취득 비용을 아주 쉽게 간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스마트 법률 서비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